기업들 입장에서도 추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거. 2분기가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7월 26일 현재 시간은 2시 14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 PSL이고요.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자, 일단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언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일단은 27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일에 실적을 아무래도 좀, 자, 여기 실적을 보면은 2분기 추정치가 조금 이제 저조할 것이다. 뭐 9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낮은 실적들, 적자로 좀 전환되는 실적들도 발표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10월에 될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가, 하반기 지난 우리 그 수주를 받지 못해가지고 인허가 문제 때문에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해서 수주에 대한 공백이 생겼던 것을 조기 납품을 하면서 3분기부터 이제 빠르게 실질적인 회복을 좀 보여줄 것이다.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흐름들도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하반기부터 발생될 그런 모멘텀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지금은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공시를 보니까 우리가 7월 27일에 공시 실적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있는 상태고, 2분기가 최대 가장 어려운 실적을 발표를 하는 그런 시점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적자가 나면서 2분기 때가 가장 실적이 낮은 상황들일 것이다. 실적들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실적이 살짝 꼬그라졌어요. 1분기, 2분기 때 점점 이제 실적이 좀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2분기 이때 당시가 가장 저렴할 때, 그러니까 가장 회사가 어려울 때,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때가 가장 이게 1분기 때다, 1분기 때가 가장 그 실적이 적자가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던 부분들이지만은, 이게 좀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2분기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다가 1분기에 대한 실적 적자가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었다가 2분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게, 2분기 때가 가장 어려울 때니까 이때 사가지고 나중에 기업이 좋아지고 기업 자체가 커지고 그때 매도를 해야겠구나, 약간 그런 관점들이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일단은 추정치 실적들을 보면 단순히 추정치일 뿐이지만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설왕설래가 좀 기업들마다, 증권사들마다 이 기업을 추정을 하고 있는 컨센서스가 2분기 실적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추정치 자체가 좀 다른데, 결론적으로는 2022년, 2023년도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할 것이다. 2분기가 가장 어려울 때다. 어려울 때가 지나면 점점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인데, 뭐 내일 당장 내일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치면 뭐 견딜만한 상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예상보다 좀 상회되는, 적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을 좀 받쳐주는 실적들을 좀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9억의 근사치 정도만 발표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3분기와 4분기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수주 분질은 단기적인 이슈로 적용이 될 전망이다. 어느 정도 수주 공백 영향으로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유사하지만 장기 성장 가시성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를 했다. 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감소한 650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 영업도 적자 현안에서 5억 손실로 추정을 하고 있다. 증권사들마다 이제 적자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더 많이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단기 수주 물량 감소로 2021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이 약 24%, 41% 하향 조정했지만, 매출액이 2023년도에는 5%도 상향을 했다. 장기 성장 가시성은 명확한 가운데 수주 스케줄의 조정에 따른 실적 변경임을 고려해 투자 의견을 뭐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 라고 보고 꾸준하게 가지고 가보자, 뭐 그런 의견들을 리포트에서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경제 로드맵 2.0 발표가 지연이 됐다. 수소발전 의무화제도라든가 2022년 시행 예정으로, 세부 사항은 아직 미약정인데,
상반기에 국내 연료전지 발주가 위축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수소경제 로드맵에 정확하게 법적으로 수소를 의무적으로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게 조금 이제 밀리게 되면서 발표가 지연이 되게 있으면서 국내 연료전지 발주가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거를 취소를 하진 않겠죠. 하반기에 정부의 수소 정책이 구체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모멘텀으로 기업들은 계속 수주를 해야 되는 상태고 모멘텀이 재차 회복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확정이 되면 연료전지 시장 규모가 2020년도 148메가와트에서 2022년도 300메가와트까지 확대되면서 이후에 거의 뭐 2배 정도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성장 가시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수전에 이 기술은 전기를 수소로 전환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수전의 테스트가 2022년 테스트, 2023년 상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생산 설비도 50메가와트 규모로 2023년도까지 확충한다는 캐파를 증설할 것이다. 트라이젠이라고 수소 전기 열 동시 생산 모델, 전기하고 수소랑 동시에 이제 생산을 하는 게 2022년부터 매출 발생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수전의 테스트가 2022년부터 진행이 된다. 본격적으로 회사가 그러니까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이 기업의 성장성들이 부각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 딱 2022년도가 아닐까, 내년이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그린 에너지가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 직전의 상황들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탄소 배출 상위 국가에 국내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제일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엄청나는데 탄소 배출권을 이제 도입을 시키면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적인 동맹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탄소 동맹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빠르게 이와 같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시행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10월이라는 거. 뭐 이거는 이견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죠. 오랜 기간 동안 탄소 저감이나 에너지 전환을 선봉해서 왔고, 기후협약과 같은 근간을 이루는 파리 의정서 도입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뭐 국내에서도 지금 그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필연적인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탄소세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거의 뭐 못한다, 수출을 한다 그래도 이득이 남지 않고 세금이 좀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세금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추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2분기가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다 든다라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오셔서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보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김현주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7월 2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을 드리는데, 그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자한 코스메틱 현재가 5,58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745원, 손절가 5,350원, 예스24 현재가 14,300원, 1차 목표가 14,700원, 손절가 13,500원. 그리고 일성건설 현재가 4,400원, 1차 목표가 4,330원, 4,530원, 손절가 4,2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한 코스메틱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급등 중이다. 차트와 호가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성건설 1차 목표가 탈취 후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똑같이 브리핑을 드리고, 예스24 최고가 14,90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스24 같은 경우에서는 30%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고요. 장이 종료가 되면 추천한 종목들 어떻게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이제 추천 가격에서 최고가까지 14.29%,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한가 터치하면서 22%, 그리고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9% 수익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로, 그리고 이게 종목들 추천을 드린 내역들을 이렇게 표로 한눈에 정리를 다 할 수 있으시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인 만큼 급등이랑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VIP 추천 종목 오시면은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지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테마주 검색기 이거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테마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테마주 검색기 AP 테마 하나면 충분하겠죠. 여기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둘 다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VIP 매매 결산 오시면 VIP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지 수익률을 전부 다 이제 종목들과 함께 마이너스 나는 것도 좀 더 솔직하게 VIP 회원분들 보시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3-601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